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결혼식장은 축복의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꽃길을 걷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기억으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사람들 앞에서 제 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우리 집안을 우습게 아는 거냐? 순간 정적이 흘렀고 하객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두 주먹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를. 저는 강지영, 올해 60입니다. 남편 없이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정식집은 작은 규모였지만 오랜 세월 단골들이 찾아주었습니다. 검사, 판사, 기업 사장님들까지 다녀간 곳이라 저는 언제나 정직과 신뢰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자랑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준 제 딸 진주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제 삶의 이유가 되어준 아이.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저는 세상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상견례 날 고급 한정식당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두 집안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꽃과 차잔이 놓여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돈댁 박건식은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며느리라 글쎄요. 우리 집안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아내 김희선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단도 기대했던 수준엔 한참 못 미치네요. 순간 제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아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를 깎아내리다니. 앞으로 딸의 앞길에 어떤 고통을 주려는 걸까?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진주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거울 속에 비친 딸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엄마, 나 예뻐 보여. 진주는 환하게 웃으며 묻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드레스 속의 딸은 분명 행복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저 웃음을, 저 행복을 저들이 빼앗아가려 하는구나. 결혼식 당일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예식장을 채웠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딸은 꽃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김희선은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사람들 앞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단이 이게 뭐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나? 그리고는 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허공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딸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이 결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내 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는 그 집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진주는 곧바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지요.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진주의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시댁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도맡게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까지. 시어머니는 곁에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것도 못하면 어디 쓸 데가 있겠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내 딸을 왜 그 집에 보냈을까? 처음에는 다정하던 사위 현성이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딸을 향해 늘 웃어주던 남자였지요.
하지만 취직을 하고 나서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진주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벌이가 많다곤 하지만 이젠 내가 가장이야. 내 말이 우선이야. 진주는 상처 입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성이가 달라졌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너무 작아진 기분이야. 저는 전화를 붙잡고 애써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하지만 지켜보고 있을게. 이 결혼 처음부터 어긋난 게 아닐까. 나는 어쩌면 딸을 지옥으로 보낸 걸지도 모른다. 딸의 시집살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가게에서 낯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건설업 하는 박건식 회장 있잖아? 요즘 소문이 흉흉해. 하청업자들 올리고 뒷돈 챙기고 몇 달 전 무너진 건물도 그 회사랑 연관이 있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국자가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건식 바로 우리 사돈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집안이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었다니. 내 딸을 그런 집에 보낸 내가 바보였구나. 며칠 뒤 제 가게에 익숙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오는 젊은 검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더니 식사가 끝나갈 무렵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박건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건설업 비리 사건이 요즘 검찰 내부에서도 큰 이슈입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 불법 하청, 그리고 그 중심에 박건식이라는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고쳐쥐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증거만 있다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래, 세상이 외면해도 정의는 살아있구나. 내 딸을 지옥에 빠뜨린 저 집안을 반드시 무너뜨리고야 말겠다.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가게 불을 끈 뒤 저는 텅 빈 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캄캄한 조명 아래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증거만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딸의 웃음을, 눈물을, 그리고 결혼식장에서의 뺨 맞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두 손을 꼭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내 딸의 인생을 짓밟은 집안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겠다. 며칠 뒤 진주가 집으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메마른 입술. 딸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진주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는 매일 잔소리에 모욕을 주고 현성 씨도 점점 달라져서 이제는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니? 이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은 부서져 내렸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참지 않는다. 내 딸을 울린 저 집안을 끝까지 추적하리라.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검사를 찾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은밀히 마련된 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는 이미 끝났고 향긋한 차 향만이 테이블 위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저 돕고 싶습니다. 그 집안을 지켜보며 제 딸이 무너져 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는 제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같은 증인이 있어야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박건식은 겉으로는 건실한 기업인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하청업자들의 피눈물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협조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멈출 수 없다. 나 혼자가 아니라 딸과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가게에 건설업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박 회장께 챙겨드려야지. 그래야 다음 공사도 따내지. 하청 단가를 더 낮추라고? 그럼 자재는 어디서 충당하라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여 들킬까 두려워 눈도 제대로 못 들었지만 마침내 대화가 저장되었을 때 저는 손에 작은 희망을 쥔 듯 했습니다. 됐다, 이것이 시작이다. 저들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첫 증거. 증거를 손에 쥔 지 며칠 뒤 가게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가게 문가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손님을 맞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후 내 앞에 와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시오. 박 회장 일에 발 담갔다가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그는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공포는 제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저들이 나를 알아챘구나.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날 밤 딸 진주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는 참지 않을래. 시댁이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엄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제보를 받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저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진실은 이길 거다. 그래, 내 딸도 더는 약한 아이가 아니구나. 이 싸움 우리 모녀가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며칠 뒤 저녁 뉴스를 켜자 화면 가득 충격적인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박건식 건설, 불법 하청 및 뇌물수수 의혹 제기. 화면에는 붕괴된 건물의 잔해, 위로 노란 안전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인터뷰에 나선 하청업자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값도 못 받고 위험한 자재로 공사를 하라니. 이건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장난치는 짓입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검찰은 박건식 건설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들이 저지른 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진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 시어머니가 나보고 다 엄마 짓이라며 소리쳤어. 저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검찰이랑 짜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지. 역시 홀어머니 집안은 믿을 게 못 돼. 진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너무 무서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답했습니다. 진주야, 흔들리지 마라. 저들이 아무리 몰아세워도 진실은 곧 드러날 거다. 엄마가 내 곁에 있으니 절대 무너지지 마. 그래, 이제 저들은 발악을 시작했구나. 끝이 가까워졌다는 증거다. 며칠 뒤 검찰청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박건식은 굳은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뉴스 화면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검찰은 박건식 건설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뇌물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불법 하청 계약서 역시 증거로 수집된 상태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차가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저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무렵 사위 현성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그는 초조하게 담배만 태우며 방을 서성였습니다. 진주가 울먹이며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현성이 요즘 회사에서도 왕따를 당한대. 사람들이 아버지 일 때문에 수군거린다면서 술에만 의지하고 있어.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성은 분명 제 딸을 아프게 했지만 그 또한 아버지의 죄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그 불행은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무너뜨린다. 아침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박건식 건설 회장,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소환. 화면에는 양복 차림의 박건식이 굳은 얼굴로 검찰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불법 하청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자금 장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박건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굳게 담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따라가는 그의 아내 김희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 순간이 왔구나. 딸을 모욕하던 그 입이 이제는 침묵으로 얼룩지는구나. 그날 밤 진주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동시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주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내 딸이기 때문이야. 너는 내 인생의 자랑이고 내 힘이야. 진주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너지지 않을게.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엄마의 복수만이 아니라 우리 모녀의 투쟁이 되었다는 것을.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 이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박건식은 고개를 숙인 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부여잡고 있었지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가득 차 있었고 저 자리 딸을 짓밟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심판대에 올랐다. 검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박건식 건설이 수주 과정에서 주고받은 뇌물 장부입니다. 총액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정관계 인사에게 흘러갔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장부와 계약서 사본이 비쳤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기자들의 펜 끝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증거라 부르기엔 불충분합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업계 관행에 따른 거래를 한 것뿐입니다.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형사법 위반입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꼭 쥐며 판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정의가 이기기를. 법정에 한 하청업자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꼭 쥔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대금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맡아야 했습니다. 값싼 자재를 쓰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공사를 빼앗겼습니다. 결국 그 건물은 무너졌고 제 동료가 그 잔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간 법정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증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방청석 곳곳에서도 훌쩍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저 고통을, 저 죽음을 박건식은 돈 몇 푼과 맞바꿨단 말인가.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 박건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박건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아내 김희선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녀는 눈물이 그렁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긴 악몽이 끝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정의는 살아 있었다. 내 딸을 울린 그 집안은 무너졌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딸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주야, 이제 내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질 거야. 재판이 끝난 뒤 뉴스에는 연일 박건식 일가의 몰락이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거래처는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권세를 자랑하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결국 죄를 감출 수는 없구나. 사위 현성은 끝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술에 의지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연이든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끊어내야 하는 법이지. 한정식집의 봄날 아침, 저는 진주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와 우리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번져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너도 나도 다시 꽃처럼 피어날 거야. 저는 오랜 세월 가게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자도 힘없는 이들도 모두 밥상 앞에 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